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막 이러면서 막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막 프로그램을 짜고 막 이러는데 쟤도 옆에서 막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졸업하고 싶었는데, 제가 졸업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고 졸업 작품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합니다. 1부작은 영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영감을 얻었고 이 영감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각 잡고 해야지. 이러면서 점점 내가 누워서 막 이렇게 죽고 있어. 혼났죠. 자신의 TMT를 돌아보시면 어쩌면 작업에 대한 영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말을 하면서 내 주제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네, 안녕하세요, 리테입니다. 졸업 시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시험이 끝났어요. 3일 전에, 방송의 기준 3일 전에 제 졸업 시험이 끝났습니다. 네. 힘들었어. 네. 아무튼 졸업 시험을 끝나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컨텐츠를 학기별로 뭐 했는가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 조금은 좀 더 생생한 졸업 시험을 어떻게 치렀는가, 졸업 작품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졸업 시험이 끝났다고 강조하는데 졸업 작품이 끝났다고는 강조하지 않아요. 이유는 이게 저도 지금 되게 어색한데 제 졸업 작품은 아직 안 끝났어요. 제 졸업 작품은 2020년 2월 중순까지 완성하면 돼요. 이게 왜냐면 졸업 작품 쇼가 2020년 2월 19일부터니까. 참 애매하죠. 한국에서 학부 때는 시험일, 발표일 이꼴 최종 완성일이었는데, 이게 조금 RCA 15개월 코스의 어떤 특이점인 것 같아요. 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졸업시험을 어떻게 준비했고 졸업작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포괄적인 제 타임라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서 적어놨는데, 보자. 어디 적어놨나 보자. 제가 오늘 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3학기 저번 7월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7월 11일 날 저희 논문 1년 동안 쓴 논문 마감을 하고, 그 다음 주 16일 날 텀3 발표, 3학기 과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7월 23일 날 졸업작품 프로포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에요. 논문 마감 빡세겠죠? 그러면서 텀3 작업해야 되고, 텀3 마감 일주일 남겨놓고 마감해야겠죠? 몸이 걸레짝이 됐는데 내가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에 정점을 찍을 졸업작품을 뭘 할지 그 다음 주에 얘기하래. 피곤한데 막 이러면서. 근데 일정은 일정이니까 해야 되죠. 뭐 어떡해요. 해요. 그리고 방학을 맞이하면서 풀타임이랑 파트타임을 나누는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러니까 비유럽권에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풀타임을 해야 돼요.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유럽권에 있는 학생들은 파트타임으로서 2월까지 자기 졸업작품과 졸업시험을 미룰 수 있어요. 미룬다기보단 2월에 봐요. 근데 저희 학과의 절반이 비유럽권이에요. 에이시안, 아메리칸, 브라질리언 있고, 유럽권 중에 프렌치 한 명이 난 풀타임 하겠어 해서 풀타임이 됩니다. 풀타임이 되면 개강은 우리가 언제였지? 네, 9월 8일 날 여름방학이 끝났어요. 그리고 열흘 뒤인, 맞죠? 열흘 뒤인 9월 18일 날 인디펜던트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워크 인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이 말은 개강하고 열흘 동안 열심히 해서 보여줘, 이게 아니에요. 방학 동안 해. 넌 방학이 없어, 이 새끼야. 방학이 없었죠, 실제로. 그리고 나서 약 20일 뒤인 10월 9일 날 똑같은 워크인 프로그레스 프레젠테이션 2를 합니다. 얼마나 더 진행됐어? 그리고 심지어 이게 파이널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교수들로부터 피드백, 그린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예요. 물론 내가 따로 연락해서 물어보면 언제든지 환영해 주시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 퍼스널 튜터랑 튜토리얼도 하겠죠. 일정상으로는 11월 22일 날 제 파이널 시험이 있는데,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도둑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복구하고 황망해하는 그 열흘을 자연재해격으로 인정받아서 제가 익스텐션 그 시험이 연기가 되어서 12월 2일 그러니까 지금 녹화일로부터 3일 전에 시험을 봤습니다. 이런 여정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네,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왜냐면은 자꾸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욕심이 드니까 내가 석사에서 좀 나쁘지 않은 결과를 모두를 하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프레셔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택도 없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옆에 파트타이머만 봐도 되게 여유로워.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테크니션 만나서 기술적인 상담하고 실험하고, 난 실험할 여유가 없어. 왜냐하면 실험을 딱 안 되면 안 되니까 바로 고야. 근데 15개월에서 절반이 그런데 저희 말고 나머지는 2년제라 지금 거의 막 여행 다니면서 영감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워크숍을 하면서 막 이러고 있어. 나는 막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막 이러면서 막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막 프로그램을 짜고 막 이러는데 쟤네들 옆에서 막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졸업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런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제가 졸업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고 졸업 작품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합니다. 저는 한 4부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분량 오버로 한 7부작, 8부작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부작은 영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영감을 얻었고 이 영감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2부는 그 영감을 백그라운드 해줄 수 있는 리서치들은 어떻게 했는지, 뭐 아카데믹한 리서치일 수 있고 필로소피컬한 리서치일 수 있고 미디엄에 대한 리서치일 수 있겠죠. 그리고 3부는 그 리서치를 바탕으로 어떻게 프로덕션을 했는가, 정말 실제로 만들었는가. 4부는 시험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됐고 향후 일정은 어떤지, 그러니까 시험설 플러스 넥스트 스텝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생각만 해도 8부작급인데 1부작 영감을 어떻게 얻었는가, 이거 벌써 얘기할 게 너무 많아. 벌써 TMT고 벌써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해볼게요. 영감 어떻게 얻었는가. 일단 10년 전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10년치 얘기를 할 거야. 나가. 너무 많아. 길어. 2부부터 오세요. 프로덕션부터 오세요. 어쨌든 10년 전에 내가 예. 각 잡고 해야지. 네, 오늘 좀 TMT 모드로 갈게요. 왜냐면 TMT 모드로 가야 돼요. 근데 TMT 모드 가기 전에 제가 시험 때 발표한 메인 크리티컬 퀘스천은 이거였어요. 모든 것이 무한히 복제, 재생산, 그리고 아카이빙 되는 디지털 시대에서 과연 진짜란 무엇인가? 제 모든 영감에 대한 최종적인 크리티컬한 질문은 무엇이 진짜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생각이 들게 되었냐면 바야흐로 10년 전에 11년 전이구나. 2008년이니까 2008년 초죠. 제가 신방과 1학년 끝내고 휴학을 했어요. 군대 가려고. 근데 여차여차해서 6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원광사이버대학교인가? 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 조연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말이 조연출이지 거의 VJ나 FD 같은 역할을 했어요. 팀도 굉장히 작고 굉장히 소규모 팀이에요. 대학교 안에서 어떤 강의를 찍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찍는 게 좀 신선하긴 했는데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근데 명사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뭐 인서트를 따고 이런데요. 근데 이게 제가 어린 마음에 생각에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상상 속에서 나는 그들이 사는 세상 현빈이야. 막 약간 시크하고 도도하고, 약간 시크하고 도도하고 창의적이면서도 좀 통렬한 어떤 통찰력을 가진 이런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니죠, 당연히. 나부랭이죠, 나부랭이. 그래서 갔는데 명사를 인터뷰를 하고 촬영한다고 갔는데 이 사람이 명사분이시래. 무형문화재이시고 수제자가 집에 가면 수제자들이 있어.
그래서 근데 명사라니까 약간 좀 로우 앵글로 찍어야겠지? 위대하신 분이니까. 근데 약간 이분이 과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아픈 얘기, 뒤틀린 얘기를 해. 앵글도 뒤틀려져 가는 거야. 이러면서 점점 내가 누워서 막 이렇게 찍고 있어. 혼났죠. 엄청 혼났지. 그때 혼나면서 약간 뭐라 그랬지? 이건 괴벨스가 히틀러를 찍듯이 찍어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선장 영화처럼 이 사람 찍어놓은 거야. 엄청 혼났죠. 혼나야 돼 이건. 그러면서 이제 영상에 대한 어떤 영상 문법, 카메라 문법, 샷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모든 게 문법화해서 진행되면 내 창의력, 내 크리에이티브는 어디에다가, 내 색깔을 어디에다가 투영을 시키냐. 이거 결국 다 그냥 끼워 맞추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을 제 사수한테 했을 때 사수가 또 혼내면서 기본기를 무조건 잘 닦으면 그 뒤에 내 색깔을 생각해도 된다. 잘 배웠죠. 그러면서 선정리를 이제 시작하죠. 선정리부터 하는 게 엘리트 코스예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연 PD가 크리에이티브한 역할인가, 제작자가 크리에이티브한 역할인가, 그리고 일을 계속하고 제대하고도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느낀 바는 제작자, 프로듀서는 절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프로듀서가 다루는 인물들, 연예인들, 아니면 명사들, 다루는 오브젝트들, 자연 그 자체가 아트고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지, 제작자는 그거를 그냥 미디엄으로 옮겨주는 영상 제작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첫 단편 영화를 극본 쓰고 연출하고 제작을 했죠. 다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돈을 다 냈기 때문이에요. 학생 단편 영화니까. 그런 것들이 영화에 투영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작업이 맞는가? 나는 왜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 영화를 찍었는데 그런 영화의 기저에는, 그 밑바탕에는 나는 창작자가 되고 싶은데 왜 못할까? 나는 창작자가 되고 싶은데 일단 학점은 받아야겠고, 일단 돈 받는 일은 해야 되겠고, 나는 일단 지금 이거를 전념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갔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첫 영화니까 어떻게 그렇게 막 잘 만들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첫 영화를 마쳤는데 고마운 혹평들이 굉장히 많았죠. 정말 고마운 혹평이에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영화과 1학년 신입생이 만들 법한 영화다.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영화과 애들이 이 정도 만드는구나. 나 영화과 애들 정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받고 돈을 넣어서 영화를 2편 정도 더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일도 하고 계속 느끼는 건 이거예요. 영화 쪽으로 좀 더 확장을 시켜보자면,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야 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감독이 모든 걸 다 하면서도 모든 걸 하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자기 시나리오로 자기가 연출할 수 있는 감독 10명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100명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아는 한.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이 사람이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도 프로페셔널한 작가분들이 붙어요. 이 이야기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림들을 아트 디렉터 분들이 미장센을 멋있게 만들어주시고, 카메라 감독님이 기가 막히게 찍어주시고, 조명 감독님들이 거기에 깊이감을 쫙 주시고, 사운드 분들이 정밀하게 사운드를 막 따요. 막 이렇게 막 따고 이렇게 따고, 모든 역량들을 모아서 한 편의 영화를 완성을 시키는데, 그게 어떻게 감독의 예술이에요? 네? 과연 감독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표자, 그러니까 제가 제 연출을 했을 때 저는 그냥 대표자로서 결정권자였지, 저는 어떤 작업에 크리에이티브한 거에 크게 관여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만들어주신 분들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진짜 내 작업인가? 이게 진짜 내 의도인가? 이게 진짜 조금 더 깊게 나가면 이게 진짜 나인가? 뭐 진짜는 뭐지? 이런 식으로 퀘스천들이 더 깊게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인물 사진 위주로 찍었는데, 그렇다면 이건 이 인물의 퍼포먼스에 대한 예술인가? 나로부터 나온 예술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의 어떤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진작가는 물론 막 빛을 활용하고 시간대를 활용하고 다른 요소들, 시점을 활용하지만 이거는 다 어떤 테크닉에 관련된 거고, 어떤 지금 현재 있는 걸 끌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델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이 모델이 갖고 있는 걸 끌어내는 거니까. 과연 이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원에 오게 됐죠. 대학원에 그런 질문들을 토대로 왔어요. 도대체 나의 크리에이티브는 뭔가 하면서 대학원에 오는데, 포트폴리오 쓸 때도 같은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연출가로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걸 작업을 했는데, 내가 뭔가의 스페셜리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 다룰 줄 알아. 근데 카메라 촬영 감독님처럼 잘 찍나? 아니야. 조명 다룰 줄 알아. 조명 감독님 절대 아니야. 사운드, 편집, CG 다 할 줄 아는데 다 전문가가 아니야. 난 도대체 잘하는 게 뭘까? 나는 어디 영역의 전문가일까? 단순히 큰 그림을 그리고 이것들을 이것들을 본드 시키는 것? 이거는 사실상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AI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치만 딱 넣어놓으면. 네, 그런 물음들이 들은 상태에서 이제 작업적인 영감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영감 어떻게 얻어? 파인아트, 순수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영감 어떻게 얻어? 당신의 영감은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다녔는데, 대답이 결국에는 일정 시점에서 무언가에 매료돼서 이거에 대해서 깊게 가거나 혹은 넓게 가서 이런 것들을 완성을 했다 예요. 되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나는 실질적인 테크닉 원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근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니까 그래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방법을 스스로 찾았다면, 그래요, 나는 지금 리얼에 대해서 매료됐어요. 진짜에 대해서 매료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할수록 내 지난날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라고 생각했던 지난날. 그리고 다시 돌아보니까 내 작품에, 내가 한 개인 작업에, 그리고 심지어 외부 작업에도 그런 것들이 투영이 돼 있어요. 이런 주제의식들이 다 투영이 돼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영화, 두 번째 영화, 세 번째 영화, 어디서 작업했던 거, 사진들 다 투영이 돼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런 거를 지금 졸업작품으로 해야겠구나. 여기서 내가 이걸 깊게 한번, 최대한 깊게 가봐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똑같이, 만약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영감을 어떻게 얻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자면, 그런 어떤 현상에 매료돼서 거기에 대해서 깊게 넓게 다양한 관점으로 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테크닉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내가 지금까지 한 작업들, 내가 지금까지 한 생각들, 나의 TMT들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특징을 꼽아보자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혹시 만약 그걸 안다면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깊게 가볼 수도 있고 넓게 가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혼자던가. 그리고 혹은 여기서 나가서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다뤄볼 수도 있고, 혹은 이것 자체를 나가볼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바로 제가 10년 전부터 있었던 저의 서사를 얘기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TMT를 돌아보시면 어쩌면 작업에 대한 영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말을 하면서 내 주제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작업자로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각자의 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작업에서 어떤 절대 우위가 없어요. 이게 더 낫고 이게 더 낫다. 이건 좀 병신 같은데? 라는 거는 마음속에는 있지만 마음속에는 있지만 사실 깊게 들어가 보자면 하나하나의 아트워크니까 혹시 지금 저처럼 저도 아직 졸업작품이 안 끝났으니까 작업에 몰두하시고 어떤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면 절대적인 거는 없으니까 자신을 계속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계속 작업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타협하고 싶을 때마다 자신을 믿자. 남들이 리액션이 안 좋은 것 같아도 자신을 믿자. 남들이 와우 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믿자. 설령 남들이 와우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자. 내가 어떤 거를 크리티컬한 질문을 어디에서 영감에서부터 왔는지 계속 되뇌이고 이 영감은 어떤 질문을 만들었는지 계속해서 되뇌이고 초기의 기여도를 계속해서 생각하자. 그리고 자신을 믿자.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굉장히 자기계발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쩌겠어요. 내가 나 믿어야지. 네. 부모도 사실 저도 잘 못 믿어요. 갑자기 비관적으로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하지만 유튜브는 이제 정기적으로 올릴게요. 핑계가 없어. 그러면 다음 편에 만나요.